자, 보자.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중간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때 내가 책 제본에 줬던 거 있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내가 중간고사 때 그 제본했던 책 다 버렸죠? 아니요. 아, 있어요? 학교에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5장, 챕터 5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번에 그 오비탈과 연결해서 그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그나마 제일 까다로운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우리말 번역? 이온화 에너지. 자, 이 이온화 에너지 앞으로 이 말 많이 나오겠어요? 별로 안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줄임말 뭐라고 써볼까요? IE 이렇게 이제 줄임말을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기초적인 개념 중 이온화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양이온.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양이온을 만들려면 전자를 붙여야 돼요? 전자를 떼어내야 돼요? 전자를 떼어내야 되죠? 그래서 전자를 어디에서인가부터 떼어내서 이렇게 양이온으로 만드는 행위. 이것에 대한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이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기체 상태.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무슨 표시야? 이거 무슨 표시야? 기체. 이것도 무슨 표시예요? 기체.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 그때 이 원자들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는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수소 원자를 수소 양이온이 되게 만들면 거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바로 이온화 반응인데 그때의 엔탈피 변화가 1312kJ/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 엔탈피를 보호하니 엔탈피의 보호가 플러스죠.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그래서 이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은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언제나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언제나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IE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 이 대강의 주기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주기적 성격.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뭐 주기율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주기율표를 단순히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네모 반듯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주기율표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주기율표 보면 여기 막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뭐 좀 더 확장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대략 이렇게 그냥 써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첫 번째 1. 동주기. 자,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는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뭐 할 때? Z가 커질 때. 오! 여기서 Z의 뜻은? Z의 뜻은? 원자 번호.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물리학 화학책에서 Z는 원자 번호입니다. 알겠죠? 윤지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주기율표에서 동주기는 가로줄을 얘기했죠. 가로줄. 여기서 어떻게 된다? 얘가
요렇게 진행을 하면 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요렇게 진행하면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방금 누가 뭐? 정답! 아니 에르니모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에르니모 좋아. 잘했어. 자, 좀 누가 있나 봅시다. 스무스와 한결스. 좋아. 스무스와 한결스. 좋았어. 뭐 스무스도 지금 거제도에 있대요. 스무스. 그런 애 몰라요? 아니, 승우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승우 영상 편집하고 있는 승우 거 김승우 한결스. 멀티 컴퓨터로. 승우야 한결 잘 들려요? 승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얘들아? 하나 둘셋넷 둘셋넷 잘 들려요? 답들이 없어. 스무스 냉 한결스는 지금 한결스는 SP. SP. 네 좋습니다. 자 좋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교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쭉 필기하시면 돼요. 스무스 잘 들려요. 땡큐. 자 지금 요거 쭉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말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설명을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Z 이펙티브. 자 Z 이펙티브 우리말 번역. 요거 우리말 번역 유효 핵전하죠. 자 요것이 커져서 핵과 최외각 전자 간 인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전자는 제거하기 쉽겠어요? 제거하기 어렵겠어요? 제거하기 어렵겠죠? 제거하기 어렵다는 뜻은 작은 흡열 반응이란 얘기입니까? 큰 흡열 반응이란 얘기입니까? 큰 흡열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덩달아 알 수 있는 것. 주기율표 동족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뿐 아니라 이 유효 핵전화까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동시에 커지겠구나. 알겠죠? 알겠죠? 뭐 할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됐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있죠? 이건 이유가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어요? 뭐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겠죠. 사실. 알겠어요? 사실을 뭐 해야 되겠어? 외워야 돼. 알겠죠? 꼭 외워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자, 족은 주기율표상에서 가로줄이에요? 세로줄이에요? 세로줄이요. 그러면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란 뜻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그러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번호 커지는 거예요? 원자 번호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 원자 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럴 때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고. 알겠죠? 작아진다고. 꼭 기억해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는 유효액자나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사실 동시에 유효액자는 어떻게 되죠?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유효액자나 커집니다. 알겠죠? 예? 커집니다. 오, 하춘이 잘했어요. 그래, 나문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 이게 묘하게도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떤 식이 됐건 유효액자나는 보통 계속 커집니다. 요거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 사실은 유효액자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란 얘기예요? 유효액자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란 얘기예요?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동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유효액자나 증가해요. 동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져요. 동쪽에서도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증가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경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물론 이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생으로 외우면 답답하니까 이유를 만들어 붙여보죠. 자, 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원자 반경이 커지고 전자 껍질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핵과 최외가 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번의 상황과 2번의 상황의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 알겠죠? 자, X축이 뭐예요? X축이 누구예요?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니까 1번 얘 누구겠어요? 1번 누구겠어요? 슈쇼. 2번 누구겠어요? 힐륨. 아시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원자 번호 1번부터 원자 번호 18번까지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2번과 3번. 여기가 몇 주기 원소들이죠? 1주기 원소죠. 그 다음 3, 4, 5, 6, 7, 8, 9, 10, 10번과 11번. 자, 우선 뭐 가물가물하니까 3번 원소 누구죠? 리튬이죠. 10번 원소 누구죠? 니온이죠. 이 정도는 외우죠. 그러면 여기는 몇 주기예요? 2주기고요. 그 다음 11번 누구예요? 11번 소듐이죠. 18번 누구예요? 알곤이죠. 여기 몇 주기예요? 3주기. 이렇게 구분해서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사실 1주기는 이게 원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경향성을 다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2주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기율표상 같은 가로줄에서 3, 4, 5, 6, 7, 8, 9, 10이 될수록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꽤 증가하는 패턴을 잘 보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꽤 증가하는 패턴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누구예요? 리튬이죠? 요거 누구예요? 소듐이죠? 그리고 요거 누구예요? 수소죠. 수소죠. 그럼 잘 봐요. 수소, 소듐, 수소, 리튬, 소듐 무슨 관계예요? 여기에 있는 같은 동족. 알겠죠? 동족의 관계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것이 감안되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1번하고 2번의 경향성이 저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뭐 사실 2주기뿐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또 시험에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오는 거. 자, 여기 쉴게요. 쉴게요. 샤, 아니지. 이거를 지우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대강의 주기적 성격에서 3 전자배치에 따른 주기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누구냐면 바로 2조 13조예요. 자, 2주기 2조 원소 누구죠? 2주기 2조 원소 바로 베릴륨이죠. 2주기 13조 원소 누구죠? 붕소죠. 그 다음에 이제 뚝뚝뚝뚝 넘어가서 15조 원소 맞나? 15조 원소 누구죠? 뚝뚝뚝뚝뚝 가서 질소. 그리고 16조 원소 누구죠? 산소. 그 다음 그것이 3주기에서는 2조 원소 누구예요? 3주기 2조 원소 맥니지움이죠. 3주기 13조 원소 얼루미늄이고요. 3주기 15조 원소 누구예요? 인이고요. 16조 원소 누구예요? 황. 지금 여기 보이는 요 8개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 부분들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같은 데서도 엄청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케이스 1. 자, 우선 요 붕소 있죠. 붕소. 자, 베릴륨. 자,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릴륨은 최외곽 전자 배치가 ES2죠. 맞아요? 그리고 붕소는 전자 배치가 ES2 EP1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얘를 보시다시피 전자 하나를 띄어내서 베릴륨을 1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붕소를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이 전자 배치를 표기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ES1이고 얘는 ES2가 되겠죠. 맞습니까? ES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베릴륨에서 떨어져 나온 이 전자는 어디서? ES 오비탈로부터 왔던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리 온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붕소에서는 이 전자가 예전 누구였던 거예요? 이놈이었던 거지. 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온화를 하더라도 전자 배치상에서 어떻게 이온화가 되었느냐의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 원자 번호는 베릴륨이 몇 번이었어요? 베릴륨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4번이고 붕소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붕소의 경우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가 예상보다 작아집니다.
자, 이유는 ES 전자의 뭐가 크다? 침투 효과. 자, 침투 효과란 말이 있는데 얘는 해당 전자가 핵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요걸 침투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s 오비탈의 전자는 그러한 침투 효과가 크다 작다? 침투 효과가 매우 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P 전자들에게 가림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극장에 갔을 때 가장 뭐 어떤 상황에서는 불편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극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상황은? 물론 요즘 우리나라 극장들이 너무 좋아서 요즘은 이런 경우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극장, 영화 극장 갔을 때 가장 불편한 상황. 앉았는데 뒷사람이 내 의자 위에 발 올리는. 아, 그거는 개새끼고요. 아, 그거는 그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뒤에 있는 놈이 인간 말종인 거고요. 좌석에 들어올 때 힘들다. 아, 들어올 때 사람들 가기 때문에. 아, 그 무릎 사이로 지나갈 때 약간의 부끄러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 사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뭐 한번 지그시면 앉으면 되잖아요. 지그시 앉고 막 미소를 띄고 뭐 이렇게. 맞아요. 우성이네 가네. 자, 뭐 요런 상황들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약간 부차적인 상황이고 사실 불가피하게 이거 딱히 뭐라 하기도 어렵고 하는 불편한 상황이 뭐냐면 극장에서 앉았는데 하필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만하신 분인 거야. 그 이만하신 분이 그냥 다소곳이 앉아 있음에도 이만하면서 오는 그게 있잖아. 그분이 뭐 딱히 뭐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한 분이 앉으셔가지고는 내 스크린의 귀퉁이 일부를 가린다. 자, 요거 굉장히 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영화 보는 그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무관해도 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연출되려면 그 관객은 반드시 내 뒤에 있어야 돼? 반드시 내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지. 뭐지? 내 뒤에 앉아있는 관객이 내 스크린을 가릴 수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리니까 뒤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돈 끊고 들어오는 관객을 어떻게 야 너 이 말이 이것도 말도 안 되지. 내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 안 보여주면. 아니 뭐 그거는 다른 문제고 어쨌건 당장의 불편함이요. 아, 이상하게 토다네. 아 이제 이상한 것들로. 자, 여하튼 그 불편함은 그 관객이 내 앞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 뒤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S전자가 침투 효과를 통해서 핵 가까이 접근을 해버리면 그건 EP전자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EP전자들의 스크린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덕에 EP전자들의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전자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자 제거할 때 에너지가 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좀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4번 베릴륨보다 5번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죠. 이거 누구예요? 4번 누구예요? 4번.
4번 이온 에너지 누구예요? 4번 이온 에너지. 바로 베릴륨이죠. 5번 원소 누구예요? 붕소죠.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이온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살짝 감소하고 있어요? 살짝 감소하고 있죠? 요 현상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유를 논술하라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정작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상. 알겠어요? 이 현상. 그 다음 바로 12번의 맥니지움과 13번의 얼루미늄 사이도 동일한 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디예요? 12번 누구? 맥니지움. 13번 누구? 얼루미늄. 여기서도 12에서 13으로 갈 때 이온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고 있죠. 보이세요? 이 역시 맥니지움과 얼루미늄 사이의 관계도 이 설명 방법이 달라지겠어요? 똑같아지겠어요? 맥니지움과 얼루미늄 사이에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게 되는 이 설명 방법도 여기서의 설명 방법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같다고요. 왜? 왜? 전자 배치가 뭐 하니까요? 전자 배치가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 누구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질소산소 관계 설명해야 되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케이스 2. 자, 7번의 질소. 자, 7번 질소는 이 p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7번의 질소는 이 p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3개가 채워져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전자가 뿅 떨어져 나와서 양이온이 됐다. 고 하면 이때 2p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오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예전 누구였다는 얘기겠어요? 뭐 이놈이었나 보지. 그래서 여기가 뿅 하고 비어 있는 거고. 됐죠? 아니? 자, 그것에 대해서 8번의 샨쇼는 이 p오비탈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질소가 산소가 양이온이 된다면 이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여기가 비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8번 산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게 되는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전자 쌍. 전자 쌍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자, 질소에서는 전자쌍 있어 없어요? 여기서는 전자쌍 있어 없어요? 질소에서는 전자쌍이 없잖아요. 다 홀전자잖아. 그런데 여기는 전자쌍이 나타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다? 전자쌍에서 전자 간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자는 상대적으로 제거하기 쉽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제거하기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청력이 나타나는 전자쌍을 제거할 때는 결국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겠어요? 이온화 에너지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7번이 질소고 8번이 산소인데 7번, 8번 사이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기에 있는 자 15번이 누구예요? 인이고 16번이 황이죠. 그래서 15번 인과 16번 황 사이의 관계에서도 설명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이유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지를 딱 받아놓고 옆에 빈 공란 있죠. 빈 공란에다가 외워놓은 이 삐까삐까삐까삐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답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전자배치와 관련돼서 이온 에너지가 크겠느냐 작겠느냐를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헷갈려서.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안에서의 대소관계로 미지 원소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되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 그림을 꼭 외워야 돼요. 이 그림에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1주기에서는 증가했다가 2주기가 되면서 감소한 다음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1, 2번 사이에서 한번 꺾어지고 4, 5, 6번에서 한번 꺾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 증가했다가 그 다음 주기에서 푹 감소하고 다시 2, 3번에서 감소하고 그 다음 4, 5, 5, 6번에서 감소하고 다시 또 증가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증가했다가 푹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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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푹 감소했다가 감소, 감소, 증가. 이 그림을 꼭 외워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외춘다잉. 외춘다잉.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3번입니다. 자, 이 3번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번 시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꼭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게 뭐냐? 원자로부터 전자를 계속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X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1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었대요. 그럼 양이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이온은 1 플러스 양이온만 있나요? 더 큰 차수의 이온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끝나나? 에잉?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띄워볼까? 또 띄워지네. 그래서 전자 하나를 또 띄워볼까? 하다 보면 1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 3 플러스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정의상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고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고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니까 각각을 좀 따로따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말이 지금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슨 문제 풀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언제 이 말을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격자 에너지가 그렇지. I2 더한 거보다 엄청 커가지고 이게 매우 자발적이에요. 에르니 뭐 은근히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네? 은근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에르니 뭐. 좋아요. 쌤이 임씨가 LNG
그렇죠. 좋아. 멋집니다. 멋져요. 좋았어요. 자, 누구 얘기할 때 했었냐면 바로 격자 에너지 계산할 때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거 이것의 의미가 얘가 first, second, third.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자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자, 어떤 성격이 나타나느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주기적 성격이 나타날 거냐? 첫 번째 1.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무조건 증가라고 하는 건 동일 원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등등등 있을 건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될수록 전자하고의 인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인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인력이 큰데 그걸 계속 떼어내려고 하니까 잘 되겠어요? 되게 힘들어지겠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내부 전자 껍질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소디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디움은 원자 번호가 몇 번? 11번. 그렇다면 저 소디움은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저 소디움은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바로 11번째까지가 있겠죠?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요? 11개 있으니까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11개까지 뗄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윤성? 그래요? 잘 보고 있죠? 그래요. 윤성이가 조용하고 있을 때는 항상 무서워요. 윤성이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말없이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라고? 윤성이 항상 말이 많다고요? 뭐라고? 혼난다고요? 누가 윤성이를 혼내요? 어느 선생님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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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요? 윤성이가 무슨 경과일지.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찍혔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닦여요. 불려가면서. 그래. 근데 못 들었다고. 그래? 못 들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짜리라서 직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근데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1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그 11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가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자, Y축이 잘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바로 n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으로 IN 이렇게 써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축이 바로 N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Y축의 스케일 문제 때문에
여기에 로그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로그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몇 개? 우와. 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네. 보이죠? 자, 우선 대충 그리시고요. 이건 뭐 그리기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그리지 않죠? 1, 2, 3, 4, 5, 6, 7, 8, 9, 10, 11. 총 몇 개가 있다고요? 11개까지가 있다고요. 자, 그럼 저기서 어떻게 된 거냐? 자, 우선 요 소듐의 전자 배치 한번 보시면 소듐의 전자 배치는 전자가 11개니까 1s2, 2s2, 2p6, 3s1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어떤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 어떤 전자를 이온화시키는 걸 뜻하겠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값이 제일 커요? 값이 제일 작아요? 값이 제일 작죠? 그럼 얘는 누구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얘는 바로 3s1 전자의 이온화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와 11번째 전자는 어떤 전자들의 이온화겠어요? 1s2, 1s1과 1s2 요 두 전자에 대한 이온화겠죠?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는 누구? 2s2와 2p2의 전자 배치에 대한 이온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2s2, 2p6.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재밌는 특징은 자 봅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죠. 자, 무조건 증가하는 거 맞나요? 자, 무조건 증가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서 1이 갈 때 그리고 여기서 1이 갈 때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급격히 해? 로그니까요. 여러분, 로그 1이 증가하는 건 안에 알맹이가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10이 증가하는 거죠? 뭐 뭐냐, 10배가 증가해야 로그 값이 1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봐봐. 다른 애들은 완만하게 증가하죠. 근데 여기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로그로 1 이상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로그 값으로 1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맹이는 10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자, 뭐다? 이온화 되는 전자의 껍질이 바뀔 때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왜? 3s1은 몇 번째 껍질이에요? 3s1은 몇 번째 껍질이에요? 3이니까 세 번째 껍질이죠. 2s2, 2p6는 몇 번째 껍질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고요. 1s는 몇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이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해당 원자의 최외각 전자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소듐의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이 녀석에 비해서 이 두 번째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죠? 몇 배 커진다고 그랬어요? 10배 커진다고 했어요. 10배 이상 커져요. 여기는 대략 한 30-40% 증가하거든요. 30-40% 좀 많아봐야 2배, 3배 증가하는데 이쪽은 10배가 증가한다고요. 누가 봐도 숫자가 확 커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를 뗄 때까지는 에너지가 고만고만했던 것이 두 번째 이온화가 진행될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였다? 최외각 전자가 한 개였구나. 아시겠죠? 그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최외각 전자가 두 개면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확 증가하겠어요? 바로 최외각 전자가 두 개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출제돼요. 무슨 말 나겠죠? 어마어마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3 IE1과 IE2 사이의 뭐냐면은 특징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거 알겠죠? 이거.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그림 패턴을 외우셔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외워야 되는 사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당연히 어디가 더 크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그래프 중에 누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두 그래프 중에서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알겠죠? 위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요. 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예외 있어요? 예외 없어요? 이건 절대 예외 없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커져.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커져.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첫 번째. 무슨 말 알겠죠? 무조건. 그 다음 수소 같은 녀석은 두 번째 이온 에너지가 수소는 두 번째 이온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전자가 몇 개뿐이니까요?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소만 첫 번째 이온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리튬, 힐륨부터 두 번째 이온 에너지가 나타나는 건데 묘하게도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림 잘 보시면 왜 수학 시간에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 거 알죠?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면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우선 Y축으로 위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 X축으로 몇 칸 평행 이동 시킨다? 한 칸 평행 이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요. 그런데 그게
Y축으로 위로 X축으로 한 칸.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렇다면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Y축으로 한 번 더 올리고 X축으로 한 칸 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된다? 완벽히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올 때는 외웠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그린 다음 위쪽에다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을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랑 똑같게 그립니다. 알겠어요? 한 칸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지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문제는 뭐냐? 자, 저번 1차 고사 때 나눠드렸던 5장 프린트에 그 책에 이 문제 다 있습니다. 알겠죠? 다 있어요. 자, 언제 나왔던 거냐면 미트 디트 기출입니다. 미트 디트 2020년 기출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문제는 2주기 원소 일부의 IE1과 IE2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위쪽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주고 X축이 원자 번호인데 그 원자 번호가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뭐가 제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N이 뭐냐? 자, 그럼 잘 봐요. 그림을 전체를 다 주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어느 부분을 딱 잘라서 주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이거예요. 왜 수수께끼 같은 것 중에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맞추세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풍경 주고 막 귀퉁이 딱 보고 막 여기 어디에요?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확대하니까 막 에펠탑이고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보고 N이 누구고 얘가 누구고 이게 뭐고 맞출 수 있냐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이건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 특징을 보자. 사실은 이놈 정보는 활용할 수도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난데없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덜렁 준 거니까요. 이것도 딱히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두 번째는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비해 두 번째 증가하는데 얘는 첫 번째 비해 두 번째니까 많이 증가하네.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전자배치상 뭐 최외곽 전자개수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 못 풀어요. 알겠어요? 못 푼다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림을 외워요. 이 구간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럼 잘 봐. 우선 몇 주기 원소라고 했어? 2주기 원소라고 했지? 그러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쭉쭉 증가하는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 자, 어디냐? 바로 요 구간이라는 거 알겠죠? 네. 요 구간.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를 잘라 만든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를 잘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또 이게 잘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렇게 다 증가를 하는 건데 요렇게 증가를 해서 그 다음 감소하는 것도 보여주지도 않은 거야.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건데 증가한 것도 안 보여주고 요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 구간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6번이 N이라는 거. 그럼 얘가 6번이니까 원소 누구예요? 그럼 탄소, 그 다음부터 질소, 산소, 플러린. 그 다음은 뭐 일사천리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탄소의 최고각전자가 4개고 질소는 최고각전자가 5개니까 첫 번째 이온의 집에 두 번째 이온의 집에 이렇게 풀면 푼다 못 푼다?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교사들이 내는 걸 아주 좋아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외우는 걸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꾹꾹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두수. 이 누구야? 한결 씨.